한국전쟁 발발 65주년 특별기획. 잊혀진 땅, 그러나 희망의 땅. DMZ.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한국전쟁 발발 65주년을 맞아 특별기획 잊혀진 땅, 그러나 희망의 땅 DMZ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요. DMZ에 묻혀져 있는 지뢰, 이 지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DMZ가 우리의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지뢰를 하루빨리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DMZ의 또 다른 시작, 200만 개 지뢰 제거. 김기호 한국지뢰제거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DMZ 지역에는요. 이 어떤 지뢰들이 묻혀 있는 건가요? DMZ에는 대인지뢰와 네. 대전차 지뢰가 있는데 네. 대인지뢰가 한 100여만 발 네. 이상 있고 대전차 지뢰가 그중에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대인지뢰 중에는 지뢰를 밟으면은 발목만 절단하는 네. 그 소위 발목지뢰라는 네. 그런 지뢰도 있고 네. 지뢰를 밟으면은 완전히 살상하는 그 살상용 대인지뢰. 네. 대인지뢰도 2종류가 있습니다. 아, 대인지뢰 안에서도 2가지 종류. 네, 이 한국전쟁 당시에는요. 지뢰가 많이 매설되어 있지 않았던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은 이 DMZ의 지뢰들이 언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매설되게 된 건가요? 기록을 국방부의 공식적인 기록을 보면은 네. 60년 이전에는 지뢰가 몇만 발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60년대 초에 쿠바 미사일 사태, 네. 그 다음에 김신조 등 북한 무장공비가 청와대 기습 사건으로 네. 68년도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DMZ의 그 북한군에 의해서 남한에 있는 우리 국군들이 수색 정찰을 하다가 많은 기습을 받고 네. 그래서 국가안보위기가 그때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그 남침을 방어할 목적으로 네. 그때부터 지뢰를 집중적으로 매설했는데 지금 DMZ 일원에 매설된 남한이 매설한 100만 발 중에 절반 정도가 60년대 아, 그렇군요. 했고 그다음에 이제 68년 이후니까 70년대에 그렇죠. 해서 그때가 한 40%. 그다음에 86, 88 올림픽을 앞두고 또 어떤 북한의 도발을 우려해가지고 또 일부 매설을 네. 그런 식으로 매설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전쟁 전후 시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60년대 이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대 이렇게 묻혔군요. 예. 자, 이게 우리 이 일반인들 흔히 뭐 민간인들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지뢰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그 위험성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죠. 그럼 소장님께서 이 지뢰가 어떻게 왜 위험한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신다면요. 지뢰는 땅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네.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고요. 예,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밟으면은 폭발해서 뭐 발목을 자른다든가 목숨을 앗아가기 때문에 위험한 네. 겁니다. 그래서 보인다면은 보인다 하더라도 또 M14 소위 발목 지뢰라 하는 플라스틱 지뢰. 네. 요 작은 거는 우리 종이 물컵보다도 네. 그 3분의 2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아주 작기 때문에 또 그 색깔이 그 낙엽색하고 비슷해 가지고 그 지뢰를 봐도 민간인들은 모르죠. 서로 군에 갔다 왔는 사람들도 그 지뢰를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그래서 말씀 주신 거죠. 그래서 땅 속에 숨은 살인자다. 아, 숨은 살인자. 예. 이런 별명을 가지고 예. 있군요. 그렇죠. 발목만 자르는 하는 M14 대인지뢰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비열한 대인지뢰다. 아, 비열한 대인지뢰. 예. 사람은 목숨을 앗아가지도 않고 네. 발목만 잘라서 평생을 불구로 살게 하고 네. 그런 불구 상태에서 이 잘라진 다리가 1년에 몇 번씩 네. 없는 그 다리가 환통을 겪습니다. 아, 그래서 네. 환통의 고통 속에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게 하는 그래서 이 아주 비열한 대인지뢰다. 네. 이런 얘기도. 인도적인 문제도 상당히 뭐 지탄을 받을 만하군요. 그렇지. 아주 비인도적 네. 무기 중에서 대인지뢰의 전면적 사용을 금지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운동도 지금 범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고요. 북한 쪽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이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북측에는 지뢰를 매설했겠네요. 그렇죠. 북한에는 우리는 군사 분계선을 근처에는 지뢰를 매설한 것이 적습니다. 네. 북한은 군사 분계선을 연해서 네. 150마일 전체 2열로 그것도
도로나 이런 쪽에는 3중으로 네. 2열에 3중으로 해가 총 6열의 지뢰를 매설해 놓고 있죠. 야,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서서 저는 200만 개의 지뢰 제거, 이게 참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느끼기에도 200만 발이다. 어마어마한데요. 문제는 이게 걱정인 겁니다. 지금은 이제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으니까 군사적 필요에 의해서 지뢰를 매설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언젠가 평화통일이 되면 이거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 어느 지역에 얼만큼 묻혔는지 그 위치들을 추적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 DMZ에 매설된 지뢰는 정확하게 매설도는 없는 경우에라도 네. 지도상에 표기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지뢰는 사실상 전혀 어디 있는지 지뢰가 묻혀 있는 것을 알 수 없다. 네. 그거는 좀 과장된 말이고 네. 단지 이제 그 매설된 지뢰들 중에 특히 우리 남한이 매설한 또 미군이 매설한 M14 네. 소위 발목지뢰나 이 네. 대인지뢰는 아주 작고 네. 직경이 이거 뭐 한 4cm 높이가 한 4.5cm 네. 아주 작은 데다가 완전 방수화된 플라스틱이고 68g 정도에 아주 가볍습니다. 네. 포가 내리면은 빗물에 뜹니다. 네. 떠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시뢰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네. 또 북한의 목함지뢰도 빗물에 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시뢰들이 이제 흘러가니까 그렇죠. 이런 것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저지대에는 빗물을 따라가지고 자꾸 이동을 해서 네. 이런 것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앞으로 통일 문제가. 이후에 네. 평화 쪽으로 이용하는데 큰 창의 물이 될 겁니다. 그러네요. 소장님 말씀드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군요. 예, 그렇습니다. 평화적인 이용을 뭐 남북한이 시도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지도에는 표기가 돼 있는데 그 매설 당시의 일이고 예. 수십 년 지나면서 산사태라든가 뭐 홍수라든가 지형의 변화에 따라서 이게 흘러다닐 수가 있다. 예. 그걸 다 추적해서 제거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겠군요. 네, 여러분께서는 한국전쟁 발발 65주년 특별기획 잊혀진 땅 그러나 희망의 땅 DMZ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DMZ의 지뢰에 대해서 김기호 한국지뢰제거연구소장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에요. 이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 되면 지뢰들이 떠내려와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서 주로 흘러내려오는 건가요? 주로 이제 그 DMZ와 민통선 지역에 매설된 지뢰들이 네. 산 기슬에 매설했던 이런 것들이 빗물을 따라 가지고 계곡을 따라서 강과 바다로 흘러 들어오는 거죠. 네. 사실상 북한의 목함 지뢰가 2010년도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연천에서 한 명이 돌아가시고 네. 한 명이 부상되면서 크게 이슈가 됐는데 네. 사실은 북한의 목함 지뢰가 떠내려와서 남한의 사람이 피해를 입은 거는 몇 건이 안 됩니다. 네. 대부분 우리 남한과 미군이 매설했던 우리 남쪽이 매설했는 네. M14 대인지뢰가 떠내려와서 네. 지금 발목이 절단되고 이러한 사람들이 남한의 지금 대인지뢰 피해자들 대부분이 살아있는 분들도 그 네. 부분들이 한 80% 이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상 우리가 매설해라는 이 M14 대인지뢰는 세계에서 하여튼 그 비열한 네. 살상 무기로 네. 이 정평이 나 있는 지뢰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안타깝습니다. 어찌 보면 좀 적을 막기 위해서 매설한 지뢰라고 하는 무기인데 이것이 어찌어찌 흘러내려와서 우리 측의 민간인을 다치게 하고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이건 참 애초에 이제 목적과 의도가 벗어난 것이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혹시 지금까지 사상자의 통계가 있나요? 지금 우리가 그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대인지뢰 대책회의하고 같이 제가 그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살아있거나 네. 탐문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는 네. 한 300여 명 됩니다. 네. 지금 현재 대인지뢰 피해자들 과거에 80년 이전에 대인지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배상도 하나도 안 해줬어요. 병원비도 안 줬어요. 네. 네. 그래서 작년도에 이제 대인지뢰 피해자 특별지원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 위로금이나 치료비 네. 이런 것을 보상해야 된다 해서 지금 해서 지금 현재 조사를 받고 접수를 받고 있는데 네. 현재 한 100몇십 명이 접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 실제 피해자가 한 5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 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 네. 그 자녀들이나 또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사고 당한 그걸 언제 어디에서 이걸 입었다는 거 그걸 입증을 못 하는 거예요. 네. 다른 누군가
보증을 서주든가 안 그러면 네. 그 사고 났을 때 국가가 조사를 했으면 조사 기록이 네, 있는데 그렇죠. 아예 과거에는 지뢰 사고 나면은 재수 없어서 난 거다. 아. 안 가면 본인 책임이다. 이래가지고 국가에 아예 조사도 안 한 거예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60년대 네. 그 당시면 지금 한 50년 이상이 지냈는데 네. 자기가 어릴 때 그 사고를 당했는데 그 동네 사고 나는 동네 가면은 그걸 그렇군요. 보증해주는 사람 보증인도 없어요. 그렇군요. 참 안타까운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이에요. 굉장히 안타까워. 자, 그러면은요. 현재 지금 매설된 이 지뢰들 혹시 경고판 같은 것은 잘 표시가 되어 있는지요? 또 DMZ 주변에서 요즘에 이제 그런 이야기도 저희가 나눴습니다만 자치단체들이 관광 사업을 많이 하면서 등산로라든가 또는 뭐 체험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일반인 출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표시가 잘 되어 있어야 좀 안전지역과 이 지뢰 위험지역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지뢰를 설치할 때는 지뢰를 설치하고 철조망을 설치하고 거기다가 지뢰가 있다는 삼각표로 네. 지뢰 경고 표지판을 다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세월이 뭐 50년, 40년 흐르면서 철조망이 노화돼서 쓰러지고 네. 사가버리고 일부는 민통선 지역의 민간인들이 생계유산의 그 철조망도 걷다가 팔아먹었다는 그런 얘기도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 없어져 버린 것도 있고 그래서 정말 뭐 철조망도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면 지뢰가 나옵니다. 네, 이게 한다고 했지만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이 추정치지만 10% 내외는 있을 것이다. 논두렁 이렇게 밭두렁에도 보시는 지뢰가 발견되고 있으니까요. 네. 이 지난 3월에요. DMZ에 불이 났는데 우리가 뭐 산불 화재 많이 나잖아요. 이 지뢰 폭발도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뢰가 묻힌 지가 몇십 년이 지나도 그 폭발력은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건가요? 사실 지뢰는 금속 지뢰 같은 경우는 몇을 떼가지고 한 30년 되면은 네. 눈비에서 그 뇌관이나 이런 것들이 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남침을 방어하기 위해서 몇을 뗀 이 지뢰가 네. 그 작전 방어 장려물로서의 그 효능은 사실 상당히 떨어지죠. 어떻게 네. 보면은 그거는 뭐 그 20-30%밖에 안 된다. 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DMZ가 산불이 나서 탔는 경우는 더 빨리 삭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 자연이라는 건 아이러니하게 네. 그 산불이 났는데도 희한하게도 그 불이 타지 않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네. 네. 그런 지역에 보면은 한 40년 이상 되는 그 지뢰가 그대로 성능이 발휘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 네, 그래서 네. 지형과 환경에 따라 다르다. 늪지나 이런 지역에 있는 거는 물에 의해서 네. 부식되고 그렇죠. 없죠. 그래 발로 툭 건드리면 내가 또 뭐 부러지고 하는데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지뢰 중에서 땅 속에 묻혀가 완전히 그 네. 묻혀 있는 대전차 지뢰라든가 대전차는 물론 뭐 대전차 지뢰가 아래 터질 거니까 네. 그런 거는 상당히 아직도 기능이 발휘되는 게 많고 특히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네. 이거는 그 썩지를 않으니까 네. 이 M14 대인지뢰는 100년이 가도 아. 사람이든 동물이든 밟지 않으면 그대로 네. 살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참 이게 성능, 그러니까 이게 예. 표준 수명이라는 게 있지만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위험은 항상 상존하는 항상 것이다. 상존하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께서는요. 지금 이 지뢰 제거 작업을 하신 지가 한 얼마쯤 되신 건가요? 본격적으로 지뢰를 탐지 제거한 건 한 10년 정도 됩니다. 네. 내가 지뢰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거는 2000년도 6월 29일 날 네. 바로 지금 경리선 철도도로 연결하고 개성공단 가는 도로 작업을 DMZ를 했죠. 네. 그런데 그해 6월 28일 날 바로 그 지역에 1사단 수색대대장 중령 두 사람이 네. 부하들을 데리고 DMZ 수색 정찰을 하다가 네. 지뢰를 밟아서 두 사람이 다 두 다리를 절단되는 그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제가 지뢰를 연구하기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렇군요. 사고가 계기가 돼서. 예. 그러면 이제 직접 지뢰 작업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년이면 한 얼마나 작업을 하세요? 실제 지금 우리는 남한의 지뢰는 지금 군은 지뢰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거고 제가 지금 지뢰 제거를 하고 찾고 다닌 거는 민통선 이남에 네.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그런 지역에 지뢰 표지도 없고 네.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한 10년 동안 활동을 했죠. 네. 그래서 그 수십 군데의 지뢰를 발견을 해서 쟁점화도 하고 그건 직접 내 손으로 탐지해서 제거한 것도 수백 발이 됩니다. 네. 수백 예. 발씩이나. 그래서 실제 뭐
지뢰 제거를 군이 허용한다면은 네. 그 일개 지뢰지대 통상 한 1,000발 정도 있는데 네. 그런 한 1,000발 정도 매설되어 있던 그런 지뢰지대를 저한테 허용한다면은 제가 한 2사람 됐고 한 3명이 갔어도 그거 한 2-3달이면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제거에는 자신감을 표해 주셨는데 하지만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지뢰 제거 장비들 안전 문제 이게 잘 마련돼 있습니까?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지뢰 탐지기는 네. 한 벌써 20년 이전에 개발돼 가서 군에 보급됐고 네. 지금 민간에는 인도적 지뢰 탐지기라 해서 군용은 튼튼해야 되고 네. 전술적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뭐 군인들이 그 취급을 하는데 아주 튼튼해야 되고 해서 무겁습니다. 그런데 네. 민간인이 하는 거는 지뢰만 잘 탐지하면 되거든요. 네. 아주 그래서 가볍고 효율적인 이런 지뢰 탐지기는 성능도 우수하고 하기 때문에 이 지뢰 탐지기를 활용을 하면은 아주 민간인 한 명이 군인들 뭐 한 20명이 탐지하는 것보다 네. 더 효율성이 있습니다. 네, 효율은 좋다. 그러니까 민간 장비를 쓰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안전 문제는 괜찮으신 거죠? 안전도 훨씬 군인보다 네. 민간인들이 더 우수하죠. 네. 예. 그렇군요. 왜냐하면 노하우가 있으니까 전문성이 있어서 지뢰는 찾는 기술이 중요하고 탐지기를 오래 사용해서 거기에 테크닉이 중요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군에서 이 지뢰 탐지 제거를 해둔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와서 그걸 개수하는 결국은 군대에서 훈련받고 숙달된 사람이 밖에 나와서 더 전문가가 돼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더 안전하고 효율성이 있죠. 자, 지금 현재 한 200만 개 이상 추정되고 있는 이 지뢰를 제거하려면 참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국방부의 주장에 의하면은 지금 그 200만 발 전체 지뢰가 아닌 네. 지금 미확인 지뢰지대 거기 한 20만 발 정도 매설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 그 200개소 네. 9,800만 입방메달 그걸 제거하는데 480년 걸린다. 네. 그걸 이제 군이 작업하는 그런 기준을 해서 그렇다. 국방부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군요. 사기대들 투입해서.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만약에 이런 임무가 저한테 주어진다면은 그런 군에서 지뢰 탐지 제거하고 그런 임무를 수행했던 인원들이 1년에 500명이 제대를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몇만 명 되죠. 네. 거기에서 이런 지뢰 제거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참여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을 지원을 받아가 훈련시켜서 1,000명만 투입하면은 네. 제가 볼 때 10년이면 대한민국에 있는 지뢰 다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건 문제지. 뭐 군대에다 맡겨놓는다면 그건 네. 수백 년이 가는 거죠. 이 지뢰 제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근데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어떤 방향의 정부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 자리에서 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남북한 간의 신뢰가 조성돼서 네. 한반도에 있어서 앞으로 비열한 대인지뢰, 비인도적인 민이 이 대인지뢰 사용하지 말자. 그래서 대인지뢰 전면 사용 금지 이 협약인 오타와 협약에 네.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해서 남북한이 합의가 이루어져서 대인지뢰를 찾아 없애기 시작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정부가 민간과 같이 이 머리를 맞대고 마스터 플레이를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민간 전문 요원들을 그 네. 인도적인 단체하고 같이 한다면은 뭐 아주 짧은 기간에 네. 자연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제거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네. 봅니다. 김 소장님 말씀이 꼭 좀 정책에 반영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저희가 DMZ를 다루면서 이 또 DMZ에 한반도 생태 보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다뤘는데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또 이 지뢰만 제거하는 방법이 쉬워 보이지 않는데 소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이 지뢰 제거 연구소를 설립한 이유가 네. 바로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DMZ의 개성공단 남북한 철도 도로 연결 공사를 하면서 네. 이 생태계 보고를 그냥 폭발물로 막 폭파하면서 지뢰를 제거를 했습니다. 네네. 이건 아니다. 네. 이 생태계 보고를 통일 위해 이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면은 우리 한반도에서 동서 녹색띠를 이 생태계를 보존하는 이거는 생태 평화 세계 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지뢰를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현재 기술로 충분히 지금 탐지 장비와 기술로 자연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하라.
하면 그 방법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있고 비용도 더 많이 들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군인들이 병력을 투입해서 산을 완전히 수목을 다 제거하면서 깝대기를 홀딱 까는 그런 방법으로 제거하는 것보다 네. 오히려 기간도 짧고 비용도 적게 들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이 생태 환경을 보존하면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결국 지뢰 제거를 결심하시게 됐다라고 예, 하는 그 동기의 말씀에 안심이 됩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전쟁 발발 65주년 특별기획 잊혀진 땅 그러나 희망의 땅 DMZ 지금까지 김기호 한국지뢰제거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65주년 기념주간이었습니다. 한 주 5회에 걸쳐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잊혀진 땅, 그러나 희망의 땅 DMZ 더듬어 순례한 시간을 이제 닫으려고 합니다. DMZ의 생태 환경, 그곳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희귀한 동물 친구들, 그 땅에 남아있는 앞서 살았던 선조들의 전설과 민담, 이야기들이죠. 지금도 통일촌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200만 개가 넘게 매설돼 있다는 지뢰의 위험성. DMZ를 넘어야 통일이 오겠죠. 또 펴야만 이 DMZ를 걷어낼 수 있을 겁니다. 분단의 아픔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뜻이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젠 더 이상 잊혀진 땅이 아니라 우리가 늘 기억하는 희망의 땅 DMZ로 우리 마음속에서 먼저 바뀌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